안녕하세요. 오늘은 실내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야외 텃밭이 있지만 이렇게 집에서도 텃밭 작물을 종종 키우거든요. 아이와 함께 관찰일기 쓰기 참 좋기 때문에 종종 이렇게 텃밭 작물을 실내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토마토인데요. 냉장고에 있는 방울토마토 씨앗을 그대로 채취해가지고 이렇게 싹을 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드릴 감자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하늘마라고 해서 덩굴이 길게 자라는 그런 작물인데 실내에서 한번 도전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감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특히나 이렇게 감자를 집에서 재배할 경우에 주의할 점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렇게 집에서 텃밭을 만들어서 키울 경우에는 화분 겉흙에 곰팡이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작물이 아니라 식물의 경우에도 화분 겉흙에 곰팡이가 생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요. 곰팡이뿐만 아니라 뜬금없이 버섯이 자라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과산화수소를 이용해서 곰팡이를 제거해 줄 수 있어요. 이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소독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각종 병을 예방하고 지금처럼 화분 겉흙에 곰팡이가 폈을 때 이 과산화수소를 뿌려주게 되면 곰팡이 걱정 없이 실내에서 작물을 재배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약국에서 구입한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250에서 500배 정도 물에 희석해서 뿌려주시면 돼요. 또는 물로 공급해줘도 상관이 없는데요. 과산화수소에는 산소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화분 흙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액비처럼 화분 겉흙이나 잎에 뿌려줄 수도 있지만 물에 희석해서 물 줄 때 함께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응용한다고 한다면 텃밭에 가장 병해가 많은 고추, 탄저병 같은 경우에도 이 과산화수소를 이용해서 뿌려주게 되면 탄저병을 쉽게 잡을 수가 있거든요. 실외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진하게 100배에서 200배 정도 희석해가지고 뿌려주게 되면 고추 탄저병 걱정 없이 홍고추를 재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비가 온 직후에 뿌려주게 되면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꼭 한번 이 과산화수소를 이용해서 텃밭 작물을 키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화분에다가 심은 감자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 특히나 화분 속에는 영양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돼서 작물을 키우지 못할 거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상토 자체만으로도 영양분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물을 줄 때 액비를 희석해서 주면 화분에서도 충분히 감자가 달리거든요. 이때 액비를 작물 재배용 액비를 구입해서 뿌려주게 되면 더 좋겠지만 집에 있는 원예용 액비를 희석해서 뿌려주셔도 상관이 없으세요. 보통 원예용 액비라 하더라도 질소, 인산, 가리 이 세 가지 성분을 주 원료로 하기 때문에 작물 성장에도 유익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질소, 인산, 가리 이렇게 다량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액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액비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용 액비를 구입하기보다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액비를 활용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런 액비조차 없다라고 한다면 EM 원액을 구입하셔가지고 활성액을 만들어서 뿌려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감자를 키운다 하더라도 웃거름을 주면서 키워주셔야 돼요. 감자 같은 경우에는 감자가 달리고 이후에 상부로 노출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키운 이후에는 다시 상토를 어느 정도 덮어가지고 북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다시 화분에 상토를 넣어주게 되면 단순하게 감자가 상부로 노출되는 것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상토 자체에 영양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북주기와 함께 웃거름을 주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집안에서 감자를 키울 경우에는 한 달에서 한 달 보름 정도 차가 됐을 때 화분에다가 상토옥을 덮어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집 안에서 감자를 재배할 때 주의할 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보시면 감자 잎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바로 이쪽에 창문이 있기 때문인데요. 모든 식물은 빛을 따라서 그 줄기가 자라기 때문에 감자 순도 이렇게 창문에 빛을 보기 위해서 기울어져서 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내에서 재배할 경우에는 가끔 이렇게 화분을 돌려서 재배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실내 거실에서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베란다에 놓고선 키워주시는 것이 좋은데 이때 창문을 개방하셔가지고 빛뿐만 아니라 바람을 세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웃자라지 않고 감자가 많이 달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단독주택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실내에서 재배한다 하더라도 비를 맞춰주면 참 좋아요. 화분에 심은 감자를 비에 노출시켜주게 되면 빛뿐만 아니라 자연빛 그리고 자연 바람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감자가 더 많이 달리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감자 같은 경우에는 파종한 지 열흘밖에 되지 않은 감자예요. 보통 실외에서 재배하는 감자 같은 경우에는
감자 싹이 나올 때까지 한 2주에서 3주, 길게는 한 달까지 걸리게 되는데요. 집 안에서 이렇게 감자를 키울 경우에는 실내 온도가 따뜻하다 보니까 싹이 금방 올라오는 것을 이렇게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내에서 감자를 키울 경우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역시나 아이와 함께 감자가 성장하는 모든 과정을 24시간 관찰할 수 있다는 장점 아닐까 싶어요. 씨감자를 심고 열흘에서 2주차가 됐을 때 씨감자의 모습은 어떤지 직접 한번 캐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토 흙만 넣고서 그대로 재배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뿌리가 내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씨감자가 이렇게 밑으로 보이는데요. 작은 씨감자에서 이렇게 많은 뿌리와 그리고 싹을 낸 게 참 신기하기만 한데요. 이런 과정들을 아이와 함께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집안에서 감자 키우기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작은 화분에다가 감자를 한번 심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